그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줬나? 예, 전혀. 사람의 유전이 어려워. 왜? 세대가 너무 길어. 자손 수도 너무 적고 유전자 수도 많고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 임의교배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받아서 형질이 막 바뀌어. 여름철에 피부색이 어두울까? 겨울철에 피부색이 어두울까? 여름철. 그래, 여름철에 피부색이 어두워. 그럼 다시 겨울철에 되면 피부 색깔이 다시 밝아진단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환경 영향 때문에 형질이 달라져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워. 그래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알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가계도 조사.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거고. 두 번째, 쌍둥이 연구. 쌍둥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란성, 자, 이렇게 생식세포가 둘이 만나서 수정란 한 개를 만들었고,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 세포기가 될 때, 원래는 둘이 완벽하게 안 분리되는데 얘가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세포기 때. 그럼 얘 따로 발생 과정을 거치고 얘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지.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남자면 얘도 남자야. 여자아이면 여자아이가 되는 거고 O형이면 O형이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의 키는 어떨까? 같을까? 키, 몸무게 이런 거 같을까? 지능 이런 거 같을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아서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건 둘은 똑같을 거야. 그런데 아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거에서 맨 마지막 요인이 있었지.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키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거를 어떤 쌍둥이랑 비교하는 거냐면 일란성이랑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일란성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따로따로 수정이 되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수정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발생 과정을 거치고 얘가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 경우를 일란성이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른 거야. 달라. 얘네들은 똑같고.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혈액형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 키가 비슷할까? 얘네 둘이 키가 비슷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야. 일란성. 함께 자란 집안을 조사하는 거야. 따로 자란 집안을 조사하는 거지. 일란성. 함께 자란 집안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함께 자랐다라는 뜻은 환경이 동일하다라는 뜻이고, 따로 자랐다라는 얘기는 환경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함께 있으니까 환경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유전자는 똑같은 애들이 함께 자랐어. 둘 다 서울에서. 일란성이 자 따로 그러면 하나는 서울에서 하나는 제주도에서 자랐대. 일란성이 함께 컸어. 서울에서. 이렇게. 그럼 뭘 찾는 거냐면 얘네 둘이 그 형질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혈액형이라고 얘기하는 걸 살펴봤더니 혈액형. 얘네 둘이 혈액형이 일치하더래. 그럼 일치하면 1이야. 똑같다라는 거. 얘네 둘이 혈액형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만 똑같으면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 둘은 혈액형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1은 안 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은 그래서 누구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만 영향을 준다. 유전자만 영향을 줘.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거야. 자, 키를 한번 볼까? 키.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0.9.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도 0.9. 1과 가깝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이 0.6. 이거 좀 숫자가 크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키라고 얘기하는 이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얘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형질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자, 성적. 얘네 둘이 성적이 일치할 확률이 0.8. 앞에서 1, 2등 또는 뒤에서 1, 2등 아니면 중간. 그러니까 둘이 성적이 비슷할 경우야. 일치율이 0.8. 얘네들이 일치할 확률이 0.6. 그런데 유전자는 다른데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얘네들이 일치할 확률이 이거보다 커. 0.8. 그 아무리 유전자가 똑같아도 환경이 달라지면 둘이 일치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성적과 관련된 거는 유전자보다는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여러 가지 형질들을 쌍둥이들의 일치율을 통해서. 이게 쌍둥이 연구 방법. 이거는 그냥 자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란성 유전자가 똑같은 두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둘의 차이는 환경 영향입니다.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건 무조건 둘이 똑같을 테니까. 개념 이해됐어? 세 번째, 집단 조사.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구가 1000명이래. 근데 1000명당 어떤 유전병이 걸려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0명이 태어난대. 그럼 이 유전병 10명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한 곳에서 이제 이 10명의 아이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즉 2배가 된다면 유전병에 걸려서 태어난 아이들도 20명, 2배로 늘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병원 한 곳에서 10명을 치료했는데 한 곳에서 20명을 다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한 곳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이 변했을 때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빈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집단조사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 시험이 안 나올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요. 유전자 뭐 분석이라고 하죠. 요거는 앞에서 설명해줬던 핵형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핵형 분석이잖아.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야. 그럼 다운 증후군이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고,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터너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형질을 알아보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색체 유전자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이것도 확률은 좀 떨어지기는 해. 첫 번째 가계도 조사가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 필기할래?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가계도 조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계도를 중학교 때 배우고 안 배웠지? 네모난 거는 남자 표시, 동그란 거 여자 표시. 이렇게 해서 자손을 낳았다. 그럼 여기도 남자,
여자 자손. 또 둘이 자손을 낳았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는 거.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고 8번만 예를 들어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구석에다가 또는 뭐 위에다가 아무것도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정상 형질인 거야. 근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전병이라고 하자. 유전병 남자, 유전병 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8번이 유전병이네. 8번이 유전병에 걸린 이유는 아빠 때문일까? 엄마 때문일까? 아니면 엄마 아빠 영향을 다 받은 것일까? 이 유전병 형질은 우성으로 전해지는 형질일까? 열성으로 전해지는 형질일까? 열성.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정상인 남자랑 결혼을 했다.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유전병이 아닌 정상인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특정 집안에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을 가족 구성원들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 이게 상염색체에 의해서 전해지는 건지 성염색체에 의해서 전해지는 건지 우성으로 전해지는 건지 열성으로 전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게 그게 가계도 조사. 자 그럼 이런 가계도가 딱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해야 돼. 그럼 우성과 열성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야. 가계도를 통해서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 부모가 이렇게 정상 형질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서 없던 유전병 형질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나왔지. 그럼 이거는 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건 우성이라고 하는 거고. 왜 열성은 엄마 아빠에서 표현되지 않았어? 엄마 아빠는 정상 유전자도 있었고 유전병 유전자도 있었는데 정상 유전자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유전병 유전자는 숨겨져 있었던 거야. 이걸 발현시켜주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상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둘이 만났을 때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형질은 열성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그림이 가계도에 있냐?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부모는 정상이고 유전병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병 형질은 열성 형질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맞아, 이해됐어? 근데 이런 가계도가 안 보여.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봐봐. 자식이 정상이 태어났어. 엄마 아빠는 유전병이야. 우성에게 열성이 열성. 우성.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네. 그럼 이 자녀가 갖는 형질은 열성이야. 그럼 이번에는 유전병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정상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 정상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고 유전병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하고 정상 유전병이 발현. 그럼 그게 우성인 거야. 여기서는 정상하고 유전병 유전자에서 정상이 발현돼서 그럼 정상이 우성인 거야.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있으면 또 그거를 통해서 우성 열성을 판단하는 거야.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걸로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또 다른 자료를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자 이제 사람을 4번이래. 4번은 이 유전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E형
접합으로 갖는다라고 쓰여 있어. 그럼 4번은 얘거든. 얘는 이 유전병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대?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대.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뭐야?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다는 거야. 말뜻 이해돼? 이형 접합인 4번에게서 표현된 형질, 그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근데 봐봐, 4번은 어떤 형질로 표현됐어? 표현된 형질 뭐야? 정상. 정상으로 표현됐잖아. 따라서 정상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4번이 이형 접합인데 유전병으로 표현이 됐어. 그러면 이 유전병 형질이 그게 우성 형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된 형질을 가지고 우성 형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말뜻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해야 할 거. 그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유전인 건지 성염색체 유전인 건지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유전자가 25,000개 정도가 있고 근데 그것을 우성열성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럼 25,000개의 유전자가 다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무조건 풀면 돼. 혈액형. 혈액형은 성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혈액형 그림은 다 2개씩 갖고 있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다 2개씩 상염색체 유전이야. 자 그런데 성염색체 유전이야 라고 무조건 생명, 혈우병 이런 거 이런 형질에 대한 가계도가 나오잖아. 이건 무조건 X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어 이 유전자들은. 그럼 생명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은 무조건 성에 있는 거야. 혈액형은 무조건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이거 그냥 유전병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건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파악이 됐다면 유전자 기호를 유전자형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는 게 유전자형이야.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알파벳을 사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파악이 됐으면 이렇게 X에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이렇게 표현하든가. 근데 지금 X염색체에는 한 가지 형질만 있는 게 아니라 X에 이런 걸 줄 수 있잖아.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함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짝대기를 하나 긋고 Y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편리해. 그래서 이거는 X염색체 왜 Y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X염색체상에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런 데다가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라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걸 그냥 X에 A, B, Y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해. 근데 난 이제 이런 게 좀 더 낫다 이거지. 보기도 편하고. 자 그러면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딱 알고 나면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다 알아낼 수 있다. 됐어? 그러면 이건지가 파악이 되면 세 번째 저거 알 수 있다고 했지. 유전자형
그럼 유전자형이 전부 다 파악이 되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까지. 여기까지 해야 저 가계도를 분석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유전병 유전자는 이게 우성이구나, 이게 열성이구나, 상념색체로 전해지는 거구나. 그럼 저 아이가 이 다음에 정상인 남자랑 결혼해갖고 정상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까지. 그러니까 이런 가계도를 주고 물어보는 보기 패턴은 거의 유사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물어볼 거고, 상염색체인 건지 아니면 성염색체인 건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패턴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순서대로 우성, 열성 판단, 상성 판단, 유전자형을 알아내서 확률을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계도를 풀어보려고. 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 자, 기본 문제야. 간단하게 줄게. 엄마 아빠는 정상. 근데 여기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났다. 뭐부터 하라 그랬어? 우성, 열성. 자, 부모에게서 표현되지 않은 형질이 나왔네. 그지? 그러면 이건 무슨 형질? 열성 형질이구나. 이렇게. 그럼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정상 형질은 우성 형질이구나. 열성은 미맹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엄마 아빠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거든. 근데 엄마 아빠는 미맹이 걸리지 않았다. 정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고 미맹 유전자가 있을 때 미맹이 숨겨진 거고 정상이 표현된 거라고. 그래서 정상이 우성인 거야. 없던 형질이 나온 게 그게 열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을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상염색체 유전일까? 성염색체 유전일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열성 형질은 열성 유전자끼리 같이 있어야지 그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 성염색체 위에 있다면 X에 미맹 유전자, X에 미맹 유전자, 이렇게 미맹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그 형질이 표현이 된다. 근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미맹이 아니야.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근데 아빠의 X는 무조건 딸한테 전달이 되거든. 이상하잖아. 가르도가 일치하지 않잖아. 엄마는 가능해. 엄마는 정상 하나 갖고 있고 미맹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서 미맹을 얘한테 준 거야. 근데 아빠는 얘한테 미맹 유전자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유전은 상염색체로 전해지는 유전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정상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라지 A로 놓고 미맹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스몰 A로 놓고 정상이 미맹에 대해서 우성,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은 유전자형을 쓸 때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걸 써라. 자, 그러면 미맹 유전자를 여기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미맹이니까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근데 엄마 아빠는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형 접합일 때 누가 표현됐어? 미맹이 표현됐어? 정상이 표현됐어? 정상이 표현됐잖아. 그러니까 이형 접합인 데서 표현된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할 때 이해됐냐? 자, 간단하게 나갔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미맹이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예, 미맹의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 얼마? 미맹의 남동생
4분의 1. 얼마? 24분의 1. 4분의 1? 24. 뭐? 24. 24분의 1? 4분의 1. 왜 그러는 거야? 얼마? 왜 대답 안 해? 미명의 남동생이 되는 확률 4분의 1? 땡. 틀렸어. 답변을 아니야? 3분의 1? 땡. 0. 이씨. 이분의 2분의 1? 땡. 왜? 더 나올 게 없어? 어? 8분의 8분의 1. 왜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 그 우선인지 열성인지가 4분의 1이고 남자 여자 2분의 1이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뭔 네.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 미맹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는데 미명의 남동생 태어날 확률. 그러니까 미맹으로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이고 아 이게 4분의 1이고 그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가 어. 2분의 2분의 1이어서 1이어서 곱하면 8분의 1. 그러면 미명이 되는 사건하고 남동생이 되는 사건은 서로 별개란 얘기야? 자신감이 없어. 맞아 8분의 1이야. 자 봐. 여기 봐봐. A, B형, O형 부모로부터 자손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혈액형은 요거 요렇게 분리되고 요거 요렇게 분리돼서 두 개가 짝이 되는 건 요렇게 A형이나 요렇게 B형이나 이렇게 두 가지가 혈액형이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면 A형은 남자아이가 되는 거고 B형은 여자아이가 되는 거지. 아니야? A형은 남자고 B형은 여자 아니야? 이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성이 결정이 되는 거하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야. 그러면 별개의 사건을 서로 곱하는 거야. 이거는 상념색체 유전이고 이거는 성념색체에 대한 유전이야. 그러니까 서로 독립의 법칙에 만족이 되는 거야. 9대 3대 3대 1 완두. 이해되냐? 모양에 관여하는 거하고 색깔에 관여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하고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거하고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 그래서 따로따로 미맹이 될 확률이 4분의 1. 남동생 확률 2분의 1. 그래서 답이 8분의 1이다. 8분의 1. 이해됐냐? 가가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엄마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미명에 대해서 엄마랑 대립 유전자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엄마는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어? 라지 21을 갖고 있지.
그럼 이제 얘가 라지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거야. 얼마? 눈 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얼마? 4분의 1 다시 괜찮아. 틀려도 돼. 많이 틀려야 돼. 많이 틀려봐야 내게 돼. 내게 돼. 삼분의 1. 3분의 1 라지 A나 스몰 A나 유전자형은 같은 거야.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여기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에는 대문자 먼저 쓰고 소문자를 그 다음에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에는 이렇게도 따진다라는 얘기지. 어차피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2분의 1. 그러면 쟤는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지. 저 중에 하나야? 저 중에 하나가 있어? 너의 생각이? 8분의 1. 어? 8분의 1. 8분의 1. 왜 8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 잘 모르겠네. 지지야 벌써? 벌써 지지? 아씨 고민 더 하지. 잘 봐봐. 가계도를 잘 보라니까. 가계도. 가계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직 내공이 안 쌓였어. 가르쳐 줄까? 이렇게 금방 가르쳐 주면 금방 까먹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왜 3분의 2인지 생각해봐. 답 맞아. 3분의 2야. 왜? 야, 여기서 미맹이 태어날 확률이 왜 4분의 1이었어? 왜? 어떻게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총성, 미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가 4분의 1이잖아. 그치? 얘는 라라, 라스, 스라, 스스 4개 중에 2. 그럼 2분의 1이잖아. 그치? 뭐가야? 얘는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지금. 미맹은 색깔이 들어간 애가 미맹이야. 그러니까 가는 이렇게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개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3가지가 되는 거야. 그 중에 그치? 그러니까 가계도를 풀 때 안 줬지? 몰라. 안 줬어 이거. 그럼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줬지? 준 것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 원래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일부러 안 쓴 거야.
정상인 가가. 일부러 요거를 안 쓴 거라고. 너희들의 가계대를 좀 보라고. 정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랑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야. 얘가 스몰 a, 스몰 a야. 그럼 여기서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 이거 나오냐 여기? 네. 여기서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왼쪽 오른쪽 가격도가 똑같잖아. 그치? 다르지? 얘는 물음표잖아. 그럼 얘 모른다라는 거야. 얘는 안다라는 거지. 봐봐. 얘가 스스잖아. 그럼 여기서 스가 태어나려면 스 하나를 받고 이쪽에서 스가 하나 와야 되잖아. 자, 근데 얘가 라라가 될지 라스가 될지 스라가 될지 스스가 될지 얘는 빼야지. 얘는 빼야지. 얘가 스스야. 색깔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경우는 세 가지고 얘가 나타날 확률은 셋 중에 하나고 얘들은 3분의 2의 확률인 거지. 하나 아빠가 줘야 되는 거야, 스를. 근데 아빠가 이걸로 태어나면은 이런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생략. 그래서 아빠가 3분의 2의 확률로 라스로 태어나고 엄마가 스스랑 요거랑 해서 스스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자식이 스스가 태어날 확률과 아빠가 라스로 태어날 확률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지. 둘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야.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얘는 라라가 될지 라스가 될지 스라가 될지 스스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4분의 1의 확률인 거고 이거는 2분의 1의 확률인 거고 이거는 4분의 1의 확률이야. 스스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안 되니까 얘는 빼고 여기도 스가 있고 여기도 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아빠가 2분의 1로 라스로 그럼 여기서 스스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요거랑 곱해서 일단 하나 4분의 1 나오고 두 번째 경우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니까 4분의 1의 스스 그럼 여기서 스스가 태어날 확률은 1 그럼 이거랑 곱해 4분의 1 그럴 때에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더하라고.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물음표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한 거야. 주어진 것에 대한 것만. 이건데 이렇게 풀어. 그럼 잘못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모르니까 다 줬지? 준 것만 이런 거야. 가지고. 그래서 확률까지도 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거. 이해됐어? 필기. 아이씨, 참 겁낼 줄 같다.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어? 치킨 너겟. 어? 치킨 너겟. 치킨 너겟? 치킨 너겟이 중요했어? 아니요, 소울 조사. 가계도조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치킨 너겟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 밤에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이 시간이 아니면 못 듣잖아. 아니
이거 이해되냐?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니네 것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팁 안 주려고 그래. 잘 봐 이거. 일단 첫 번째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먼저 파악을 했다. 자, 예를 들어 유전병이 열성 형질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한 거야. 그럼 유전병이 열성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숨겨진 거야? 정상 형질은 우성 형질이다라고 하는 게 숨겨진 거지. 유전병이 열성인 거를 먼저 찾았어. 그러고 나서 가계도를 본 거야. 가계도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엄마가 병이야. 아들이 병이 걸렸어. 상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야. X염색체 유전. 왜? 열성은 열성끼리 만나야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X염색체상에 있으니까 얘의 병. 그럼 엄마는 병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주든 이거를 주든 얘는 무조건 병에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X염색체 유전이야. 라고 확신하고 싶으면 이것만 보면 안 돼. 누구도 봐야 되냐면 엄마의 아빠도 봐야 돼. 아빠도. 자식만 보면 안 돼. 엄마의 아빠도 봐야 돼. 아빠도 병이야? 오케이. X염색체 유전. 왜? 이거든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줬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정상으로 나왔네. 병인데 여기가 정상이야. 그러면 바꾸라고. 상염색체 유전. 그래서 뭘 보는 거야? 요거 보는 거야, 요거. 이거 만족하지? 그러면 X야. 근데 여기가 X인데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이지 우성일 거 아니야. 우성 X를 딸한테 주는데 얘가 어떻게 병이 걸려? 그러니까 그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요거 만족해야 돼. 요거. 또 유전병 열성이야. 아빠가 정상, 딸이 정상. 이거 X염색체 유전이야. 왜? 아빠의 정상 우성 형질을 딸한테 줄 테니까. 엄마가 뭐 주는지 상관없지. 아빠의 우성을 딸이 받는 거지. 라고 확신하고 싶으면 또 뭘 봐라? 아빠의 엄마도 봐라. 여기도 정상이래. 그럼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 아니야? 그러면 X. 근데 엄마가 병이야. X병, X병. 둘 중에 하나 얘한테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얘가 정상에 나와? 열성에서.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바꿔라. 상염색체 유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만족하면 성이야. X.
제일 많이 나오는 가계도야. 아까도 연습했을 때 나왔던 가계도야. 유전병 열성이야. 정상인 아빠로부터 유전병이 걸린 딸이 태어났어. 이건 무조건 상. 알겠어? 우성 X를 딸한테 주면 얘는 병이 안 생기는데 병이 생겼잖아. 가장 많이 나오는 가게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상병? 그럼 열성이고 병 걸린 딸인데 아빠가 정상이구나. 상념색치 유전이지. 그럼 얘는 스몰 A 스몰 A가 되겠네. 이렇게 찾는 거야. 빨리. 이해됐어? 일반적으로는 이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없어. 누가 이형적 합으로 준지 우성열성을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지. 1번 판단하고 2번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하고 거꾸로 가면 돼. 상성을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열을 판단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성열성을 먼저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상성으로 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상인지 성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성열성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야.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부모는 A와 A- 중에 한 종류만 갖는데 부모가 한 종류만 가지니까 당연히 표현력이 다르겠지. 얘랑 표현력이 다른데 한 종씩만 갖고 있으니까 표현력이 다를 거야. 자식이 표현형이 달라. 이게 끝이야. 그냥 이거를 정상이라고 놓을게. 부모는 둘 중에 한 종류만 가져. 상이계, 성이계. 이거 성념색체 유전이야. 남자 여자 다 있으니까 이거 X형 색체 유전이야. 이걸 반성 유전이라고 봐. 나중에 할 거야. X형 색체에 있는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생명은 반성 유전이고 혈액병도 반성 유전이야. 이거 왜 무조건 이거야? 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야. 한 종류야? 자, 그럼 얘는 AA를 갖다라고 해봐. 그럼 A가 정상이겠지? 얘가 병 유전자라고 하면 엄마는 A- 이렇게 한 종류만 갖는 거지. 아빠는 A 한 종류, 엄마는 A- 한 종류. 그리고 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지. 이거 분리되고 그러면 자식들은 A-가 되는 거야. 둘 다 똑같아. 근데 유전자에게 똑같잖아. 근데 표현이 다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고 이거 X형 색체 유전이야. 둘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는 부모의 표현형은 당연히 다르겠지? 자식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온다고. 이런 문장을 주고 자식의 표현형이 달라? 그럼 무조건 X형 색체 유전이라고. 그래서 X의 A, X의 A-, 요거든 얘한테 갈 거야. 요 X는 딸한테 가겠지. 둘 중에 하나는 또 딸한테 전달이 되겠지. 이형적 합이지. 뭘로 표현됐어? 정상으로 표현됐지.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인 거지. 그래서 이 유전은 열성,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 그림. 열성으로 전해지는 X형 색체 유전, 열성, 반성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가계도가 자 여기 나오냐? 이 끝에 나와? 아니. 여기는 안 나와 끝까지는? 그럼 살짝만 돌려봐. 살짝만 여기까지 다 나오게 하면 돼. 됐어? 야 여기서는 가계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바뀌면은 다르지. 자식이 달랐지. 그럼 무슨 염색체야? X 염색체 유전이야. 그럼 여기다가 X에 A 다시 Y 한 종류. 엄마는 X에 A, X에 A 한 종류. 그럼 A는 정상 유전자고 A 다시는 병 유전자지. 얘는 정상이고 A 다시는 병. 여기에서는 A가 정상이었고 A 다시가 병으로 놓고 얘가 우성이었다라는 얘기였잖아. 근데 요거는 얘가 정상이고 얘가 병인데 봐봐. 이거 하나를 얘를 줄 거 아니야. 요렇게. 딸한테 아빠가 X를 줬지. 이게 딸한테 하나를 또 주잖아. 그럼 얘는 이형접합이잖아. 근데 뭘로 표현됐어? 얘 병이잖아. 얘 정상이고. 이형접합인데 병으로 표현됐네. 그럼 이건 뭐야? 얘가 우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성 유전, X 염색체 유전인데 이렇게 되면은 열성. 왜? 이형접합에서 정상이 표현됐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형접합인데 병이 표현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인 반성 유전이다라는 뜻이야. 이게 부모가 두 중에 한 종류를 갖고 있다. 당연히 표현형은 다를 거고 자식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온다. 그럼 그건 무조건 X 염색체 위에 있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 기출문제에 제시문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저 가계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5번과 6번은 A와 A 다시 중 한 종류만 갖고 있대 라고만 줬어. 한 종류만 갖고 있는 표현이 당연히 다르지. 아, 자식의 표현이 다르게 나왔네. 그럼 이거 무슨 유전이라고? X 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래서 따지는 거라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거는 저기 나왔던 두 번째 가계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뭐다? 우성으로 전해지는 X 염색체 반성 유전인 경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야. 가계도.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배웠고 요거 이런 거 연습을 잘 해놓으면 돼요. 이런 연습.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해봐.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거기다 분석. 1. 고쳤어? 그냥 무선 충전 샀어. 아 그냥 무슨 사버렸어? 그게 훨씬 싸던데. 이렇게 올려놓은 거? 뭐 어떤 거 샀어? 이렇게 하면 새우젓 넣잖아.